전문가의 관점, T7A의 윙락 결함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FA18EF 슈퍼 호넷과의 비교. 지난 307화 부품 부족 그리고 윙락 결함으로 개발 지연되고 있는 T7A 레드호크가 남긴 교훈과 T50 FA50의 미래 편을 업로드한 이후 제가 조언을 구했던 항공 전문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항공역학 분야에 대한 제반 지식이 부족한 데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자료들도 찾기 힘들다 보니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전문가가 생각하는 T7A 레드호크의 윙락 결함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충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4세대 전투기의 전형이라고 불리며 최첨단 공기역학 기술과 항전 장비를 적용하여 과거 미국이 실전 배치한 그 어떤 전투기보다도 가볍고 날렵한 고기동성 전투기가 바로 F-16이었습니다. F-16의 기수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작은 날개처럼 생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이크이며 견날개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크는 기수 부분에 발생하는 공기 저항은 감소시키고 반대로 동체 앞부분의 양력을 증가시켜 고바등각에서도 안정된 비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F-16처럼 비교적 넓은 면적의 주익에 스트레이크까지 결합되면 선의 성능까지 좋아져서 전체적인 기동성도 증가하게 되죠. T-50 스트레이크에 대한 연구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트레이크의 각도와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날개에 부딪히는 볼텍스, 공기의 소용돌이, 와류의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각도로 기술을 들어올리게 되면 동체 앞부분과 스트레이크를 통해 발생한 와류와 주익에서 발생하는 와류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 전투기가 흔들리는 롤링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윙락 현상이라 부르며 적기를 조준하기도 어렵게 되지만 자칫 기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이크를 통과한 와류와 주익에서 발생한 와류를 어떻게 간섭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항공기의 주 날개들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캠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개 쪽에 앉으면 이륙하기 전 날개가 펴지면서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날개 앞부분 리딩 엣지와 뒷부분 트레일링 엣지에 장착된 플랫포런을 조절함으로써 캠버, 날개의 단면 중심선의 휨 정도의 크기를 변환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 바로 가변 캠버인 것입니다. 캠버가 커질수록 양력이 증가하는 반면 공기 저항도 늘어나며 캠버가 작으면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대신 양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전투 기동 시처럼 고속 비행을 해야 할 때는 공기 저항이 작아야 하고 이륙과 착륙 시처럼 저속 비행을 할 때는 양력이 커야만 하는데 플라이 바이 와이어 같은 전자식 조종 계통이 비행 특성에 따라 이를 판단한 뒤 플랫포런을 조작하여 캠버의 크기를 변환함으로써 양력과 공기 저항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고바등각에서 윙락 현상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이크나 플랫포런 같은 기계적 장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플랫포런을 통제하여 캠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역시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T7A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비슷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FA18EF 슈퍼 호넷의 경우 날개 앞부분 리딩 엣지에 장착된 플랫포런의 크기가 날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7A의 경우 날개 앞부분 리딩 엣지에 장착된 플랫포런의 크기가 날개의 반 크기도 채 되지 않죠. 제가 조언을 요청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전문가의 개인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T7A 윙락 결함 해결법은 LEF 리딩 엣지 플랫포런의 각도를 조절해서 캠버의 형상을 변화시켜 기체 기수에서 발생한 와류와 주익에서 발생한 와류가 겹치지 않는 바등각과 LEF 각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이 역할은 비행 제어 컴퓨터가 맡아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비행 소프트웨어로 조절하는 값을 찾는다는 뜻이다. 보잉이 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윙락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T7A의 리딩 엣지 플랫포런의 길이를 슈퍼 호넷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짧으며 이는 명백하게 슈퍼호넷과 다른 점이다. 플랫포론이 길면 그만큼 추가적인 설계 및 동력 개통이 필요하고 이는 곧 비용과 개발 기간의 연장으로 연결된다. 아마도 보잉은 그러한 이유로 비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언급하고 있는 듯한데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뛰어나도 리딩 엣지 플랫포론 자체가 담당하는 물리적 와류 통제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리딩 엣지 플랫포론의 재설계 없이는 설사 윙락 현상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T7A의 비행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다. T7A 레드호크의 윙락 문제 해결이 왜 쉽지 않은지,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형상 재설계가 없는 한 성능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